강인이를 용서해달라. 손흥민, 아이유마저 말릴 수 없었던 질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흥민이 국내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트렌드 지수에서 1등을 질주 중인데 여기에는 이강인 선수와의 탁구 게이트가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강인을 그만 용서해달라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뒤 역시 캡틴이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인스타그램 트렌드 지수에서는 아이유마저 손흥민 선수의 한참 뒤처진 모습을 보였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손흥민 선수가 가히 압도적인 인플루언서 중에서 압도적인 순위를 보여주고 있었다. 역시 이것이 손흥민 선수의 인성에서 나온 많은 화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면 이 손흥민 선수가 있는 런던까지 아주 빠르게 찾아가 사죄를 한 사실 이강인 선수 지금에 와서는 의미가 굉장히 좀 퇴색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마저 들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 평판 2위에서 50위권 밖까지 추락했다. 거기에 더불어 이강인의 폼도 하락했다. 최악의 상황, 후폭풍이 거세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이강인 선수의 지금 나락행 한번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강인 선수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겠습니까? 지금 많은 언론사와 또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총망라해서 정리해보면 지금 이강인 선수가 역대급으로 모든 면에서 나락행이다. 지금 보면은 이런 말이 떡하니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2경기 연속 선발이 됐지만 후반 시작과 동시에 교체 아웃이 되고 말았다. 사실상 아시안컵 복귀 이후 2경기 연속 선발하여 평소와 다름없이 공격적인 모습을 열심히 보였지만 결국 그 와중에 공을 놓쳐 상대방에게 공간을 허용하는 상황이 많았다. 결국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이강인을 교체하는 결정을 내렸다. 결국 부진한 경기력에 평점 3점, 최하점을 받게 된 이강인 선수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번 화해에도 후폭풍은 여전하며 경기력 부진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제가 앞선 영상 올리니까 어떤 분들이 그거 완전 혼자만의 생각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지금 언론사에서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최근 급격히 떨어진 경기력에는 이번 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심리적 위축 측면이 많은 것으로 풀이가 된다. 아시안컵 대회 도중 탁구 게이트 사건으로 큰 논란을 야기한 이강인은 소속팀에 복귀하고 나서도 여전히 비판에 시달리고 있다. 직접 영국으로 날아가 손흥민과 공식 화해하는 장면을 연출하긴 했지만 여지는 계속되고 있다. 결국에는 이 이강인 선수의 사태, 광고도 끊기고 평판도 하락하고 그 여지는 계속 이어질 것 같다. 아시안컵 전까지 소속팀에서 주전으로 발돋움하는 등 그야말로 주가가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이강인 선수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번 탁구게이트 손흥민 사건과의 사태 이후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큰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25억 또는 100억 원까지 엄청난 손실금뿐만이 아니라 스포츠 브랜드 평판에서도 2위까지 올라갔었던 이강인 선수가 아예 50위권 밖으로 추락해버렸다. 결국 손흥민과의 언쟁 사태가 공개되면서 이강인 선수의 인기는 급락했다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결국 이강인과 손흥민의 화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강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아 경기력 측면에서 여파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강인 선수 글쎄요, 이 상태에서 과연 뭐가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 와중에 축구협회에서는요 3월 달에 있을 태국전에 과연 임시 감독을 선정하게 될까, 임시 감독을 발표하게 될까, 바로 27일 날 3차 전력 강화위를 개최했죠. 박항서 감독이 굉장히 유력하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박항서 감독이 충분히 베트남 선수단에 지금 고문을 맡고 있지만 우리나라 국가대표도 함께 역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박항서 감독을 다시 불러오지 않겠나.
결국에는 정식 감독을 3월 달에 임명하기로 한 축구협회이지만 많은 비판 여론에 부딪히면서 임시 감독으로 선회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박항서 감독에게 지휘봉을 넘길 거라는 전망이 꾸준히 존재해 왔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KFA,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 축구협회, 난리가 났습니다. 여전히 이 여진이 이강인 선수만이 아니라 협회에 대한 책임론으로도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고요.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축구협회의 정몽규 회장 역시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 사실상 시민단체의 고발까지 당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박항서 감독이 돌아온다 한들 지금 이 국가대표의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소집이 될 건지, 징계를 받을 건지 많은 이야기가 끊임없이 속출하는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홍명보 감독이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마음고생이 심했다. 대표팀 때문에 며칠 동안 너무나 힘들었다. 현장 인터뷰가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굉장히 놀랍죠? 홍명보 감독은요, 대표팀 이야기 때문에 며칠 동안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로 말문을 떼게 됐습니다. 바로 홍명보 울산 H대 감독의 속내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은행 K리그 2024가 드디어 개막이 되면서 미디어데이가 열렸습니다. K리그의 개막이 코앞이지만 한국 축구의 모든 이슈가 A대표팀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 아시안컵 실패에 이어 손흥민, 이강인 선수의 탁구 게이트까지 겹친 건데, 뭐 아시다시피 사실 이번 아시안컵 알다시피 일본이 탈락하면서 수십 년 만에 지금 또 한 번의 엄청난 우승을 바라보고 있었단 말입니다. 더불어서 요르단은 굉장히 약체팀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서 무난하게 우리나라가 그 다음 라운드에 진출을 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엄청난 졸전의 패전을 보였던 이유가 바로 이강인 선수의 탁구 사태였다라는 걸 알게 됐으니, 이 많은 국민분들께서 사실상 손흥민 선수와 화해를 했다 한들 알바냐라는 반응이 더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지금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목소리가 커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실상 이런 분위기가 계속하여 이어지면서 축구 업계 자체가 굉장히 분위기는 가라앉게 됐고, 나아가서는 K리그 팬들의 분노도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결국 홍명보 감독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며칠 동안 힘들었다. 내 의지에 상관없이 언론에 나오다 보니 굉장히 힘들었다. 계속 말씀드린 대로 전혀 아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 옛날 생각이 좀 나더라 라며 답답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한축구협회 앞에 이 팬들이 트럭 시위를 보내니까 그런 사실 자체가 힘들었다. 예전에도 협회는 존재했다. 현재 K리그에 있는데 한국 축구의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한 사람들이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마음이 아프더라.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상황에 있어 내 생각이나 이런 부분은 없다. 그래서 더 힘들다. 일본에 있어서 대표팀 경기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는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사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모르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심지어 전 세계 언론을 발칵 뒤집은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거 모를 리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더불어서 클린스만 후임으로 거론됐던 홍명보 감독은요, 사실 자꾸 언급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라고 고백을 할 만큼 사실상 이 클린스만 감독의 뒤를 이어서 국가대표 감독직을 맡는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감을 나타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만큼 이번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사태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고,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강인 선수 여전히 지금 많은 비판 속에 경기력까지 하락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 조규성 선수와 이한범 선수는 첫 동반 득점을 했고 이강인 선수는 침묵했다라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 조규성 선수 아시는 것처럼 이번 아시안컵에서 정말 졸전 같은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엄청난 안티들이 생성이 됐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그런 조규성 선수조차 자신의 리그에서 득점을 했습니다. 왜 이강인 선수만 득점을 하지 못했을까요?
이 언론 기사에서 분석한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심적 부담감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황희찬 선수 역시 선발 출전하여서 득점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승리에 이바지를 했다라고 표현이 된 것의 반면에 이강인 선수는 전반전만 뛰고 가차없이 교체되고 말았다. 자, 이 모든 흐름 자체가 이강인 선수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강인 선수를 응원하는 팬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강인 선수가 결국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렇게 바라봤을 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손흥민, 이강인 선수의 사태에 대해 입을 연 감독이 있었습니다. 바로 U20 4강 신화의 김은중 감독인데요. 선후배 모두가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현재 수원FC 감독으로 있는 김은중 감독은요, 존중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피파 유소년 월드컵에서 4위를 차지했고 수원FC의 지휘봉을 잡으며 K리그에 입성한 감독으로도 유명합니다. 김 감독은 공식 행사 이전에 취재진과 인터뷰를 했는데 여러 얘기를 하다가 이번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 사태에 대한 소식이 분명히 귀에 들어갔을 겁니다. 결국 여기에 대해서 20세 대표팀을 이끌며 어린 선수들을 지도한 경험이 있는 김은중 감독은 서로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지금은 강압적으로 끌고 갈 수 없는 시대인 것 같다. 처음 20세 대표팀을 할 때도 그랬다. 지금 수원FC에 와서 고참들한테도 선수들을 존중하면서 어떤 훈련을 해야 하는지 이해시켜야 한다. 자연스러운 소통 방법이다. 때로는 앞에서 이끄는 리더가 아닌 동반자와 같이 가는 방향으로 바뀌게 된 것 같다. 요즘은 위계질서와 같은 것이 많이 없어졌다. 서로 누가 잘못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선배와 후배 모두 지킬 건 지켜야만 한다.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이 문제가 생길 때 갈등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확실한 팩트인 부분이죠. 그리고 벌금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프로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게 프로페셔널한 모습이다. 특히 팀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을 가장 크게 벌금을 책정을 했다.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어찌되었든지 간에 책임은 져야 한다라는 건 저와 같은 의견인 것 같아요. 서로와의 존중, 선을 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강인 선수 지금 이런 하락세를 걷고 있겠습니까? 더욱더 승승장구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강인 선수 사태에 입을 연 이강인 선수의 스승으로 불리우는 정정용 감독이 역시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인이를 포함하여 모든 대표팀 선수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자, 무슨 말인지 하고 쭉 봤더니 역시나 K리그 공식 행사 이전에 사전 인터뷰를 했는데 이 정정용 감독은요, 옛 제자인 이강인 선수를 언급합니다. 아시다시피 이강인 선수와 과거 이렇게 함께 나란히 앉아 있었던 모습이 지금 다시 와서 재조명을 받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옛 제자의 이런 모습을 지켜봤던 정 감독은 이강인에 대해 질문을 받자 사실 굉장히 예민한 문제다. 강인이가 매듭을 잘 짓는 과정이고 이번 계기로 어느 선수든 누구든 각자가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일은 우리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발생하곤 한다. 이제 좋은 감독님이 오셔서 대표팀을 잘 버무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사실 스승의 입장에서는 어찌될 수밖에 없던 입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좀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인 거죠. 그런데 그 바람이 어디 쉽겠습니까? 더불어서 두 선수가 화해는 했지만 앞에 말씀드렸던 이번 아시안컵에 대해 큰 기대를 가지고 응원을 해왔던 많은 팬분들, 나아가선 이강인 선수의 몸값을 올리는데 엄청나게 일조한 이강인 선수의 팬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개스러울 수밖에 없고 특히나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는 팬들 입장에선 더욱더 분개했을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태냐면 김민재 선수가 손흥민 선수의 인스타를 차단하고 나중에 가서 다시 차단을 해지하면서 사과문을 발표했던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김민재 선수가 자신이 오해를 해가지고 이 손흥민 선수가 이 국가대표에 대하여 좀 화이팅 하자라는 의미로 올린 글을 자신을 저격하는 걸로 오인했다라면서 차후에 사과문까지 게재를 했지 않습니까? 자, 하지만 이 김민재 선수가 어느 정도의 선수인지는 아십니까? 축구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김민재 선수는요, 아시아 선수 최고 몸값을 자랑합니다. 시장 가치가 무려 859억 원입니다. 더불어서 차기 주장으로도 기존에 굉장히 추천받고 추대받던 이가 바로 이 김민재라는 선수였다라는 겁니다. 이 엄청난 몸값을 지니고 있는 김민재 선수조차 이번 손흥민 선수의 사태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신은 SNS에 글 하나 잘못 올린 것에 대해서도 직접 사과하고 사죄했고 국민들에게 빠른 사과문을 올렸는데 이 859억 원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연봉을 받는 이강인 선수가 지금 저런 행태를 보였다라는 건 사실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쟁점은 바로 축구 국가대표전입니다. 이 태국전이 3월 21일 날 목요일 저녁 8시에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를 둘 다 소집하지 않겠다라는 축구협회의 입장이 있었는데 또 그것이 다시 한번 화해로서 뒤집어지며 소집 가능성도 보였다라고 했다가 이강인 선수만은 소집해선 안 된다 등등등 이야기가 정말 많았는데 이 사실 이영표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와서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이영표 선수라고 한다면 손흥민 선수가 과거 목마까지 태우면서 존경하고 존중했었던 선수이자 감독이자 코치이자 해설위원이죠. 자, 이런 이영표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지금 뉴스가 아니죠.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이영표 선수가 지금 재신임이 됐다고 합니다. 재신임이 돼서 이 협회에서 앞으로 팀 내의 분위기를 해하는 선수들은 가차없이 이번 월드컵 예선부터 제외하겠다. 축구는 팀워크 종목이기 때문에 개인주의가 앞서는 선수들은 필요가 없다. 개인의 성격을 내세우고 싶다면 개인 종목 스포츠로 전향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 어떤 뉴스 기사, 인터뷰 다 찾아봤는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여기에 대한 팩트를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이메일이나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거 사실 가짜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박지성 선수에 대한 이야기, 누가 얘기했다, 누가 지금 이강인 선수를 퇴출시키겠다고 발언했다. 제가 아닌 건 아니라고 짚어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영표 선수가 진짜 입을 열었던 대목은 따로 존재를 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최근 이영표 선수가 2024년도에 올라온 이 기사 내용인데 이영표 선수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사실 이영표 선수 하면은 이때까지 엄청난 업적을 세운 선수이지 않습니까? 과거에 한 매체를 통해서 단독 인터뷰를 했는데 이 당시 때 손흥민, 이승우에 대하여 직접 인터뷰를 한 내용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당시 때 이영표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2, 3년 안에 유럽 최고가 될 거다라고 선언했는데 정말 그 이후로 이영표의 예언이 현실이 됐다라며 축구 팬들 사이에서 회자가 될 정도다라며 이영표 선수의 이 예측에 대하여 극찬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원래 자기가 갖고 있던 실력이 전부 발휘됐던 것뿐이다. 손흥민 선수의 속도, 슈팅, 움직임 등은 프리미어 리그와 너무나 잘 맞고 최고 레벨의 선수이며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성공할 줄 알았다. 이렇게 극찬을 합니다. 결국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도 탑 클래스 선수로서 활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들만이 있을 뿐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아마 이영표 선수에게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업적에 대해 질문을 한다면
우리 팬분들과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비교 불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비교 불가였던 손흥민 선수의 사태로 인한 여진과 여파가 결국 이강인 선수의 발목을 굉장히 옥죄이고 있다. 어찌 보면 자업자득이라고 해야 할까요?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의견 댓글 내용들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쿠팡플레이 화해를 했음에도 이강인의 흔적은 여전히 삭제되어 있다. 언제까지 외면이 될 것인가? 자, 세계일보 언론사에서 올라온 기사 내용을 첫 번째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강인 선수의 사태를 계속 전달해드리면서 이것이 범국민적인, 나아가선 국가대표를 바라보고 있는 시청자들과 국민들의 바램을 무참하게 밟아버렸다.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이번 이강인 선수의 사태는 두 선수 간의 화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거의 확정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전히 여론은 들끓고 있고요. 물론 단순히 두 사람의 화해만으로도 응원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이강인 선수의 처음 사태가 터졌을 때 비하면 거의 한 5분의 1 이상 그 비판의 규모가 줄었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끊임없이 많은 분들의 댓글과 많은 분들의 의견들이 제 영상만이 아니라 수많은 유튜브 채널들과 수많은 언론 기사 내용들을 통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도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아시아 축구연맹 카타르 아시안컵 4강 요르단전을 앞두고 터진 바로 탁구 게이트. 결국 이강인 선수가 화해를 요청하여 손흥민 선수가 사과를 받아줬지만 결국 PSG 경기 중개사인 쿠팡플레이에서는 이번 경기에서도 이강인 선수의 흔적을 지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26일 한국 시각 이 프랑스 리그 23라운드 이강인 선수의 소속팀인 파리 생제르맹 경기가 있었는데 역시나 쿠팡플레이에서 중계를 해줌에도 홈페이지의 메인과 생중계 화면에는 이강인 선수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선수들의 얼굴만이 나와 있으며 이강인 선발 출전에 대한 설명조차 존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손흥민과 이강인이 화해를 했음에도 이강인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 이미지가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여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게 팩트 아니겠습니까? 이강인 선수의 사태에 대하여 그 사과와 사죄를 받아들이는 분들도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 반대로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은 끝까지 파헤쳐 징계를 해야 한다. 강력하게 주장하는 분들 상당히 많은 상태입니다. 이 쿠팡플레이는요, 이전에도 이강인 선수의 흔적을 지운 바가 있습니다. 지난 18일 파리 생제르맹이 FC 낭트와의 경기를 생중계해 줄 때도 쿠팡플레이는 이강인 선수에 관한 사진과 그래픽을 모두 다 지우게 됐던 거죠. 결국 어떻습니까? 아직도 쿠팡플레이라는 기업에서는 이강인 선수의 흔적을 삭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선 이강인 더 아파야 한다. 자, 무슨 기사 타이틀이 이렇게 요상할까요? 쭉 한번 보겠습니다. 이강인 선수에게 지난 2주의 기간은 그야말로 지옥 같았을 거다. 자신에 대한 팬들의 비판이 상상을 초월했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이강인이 아시안컵 손흥민 선수와 다툼을 벌인 것이 화근이 됐기 때문이다. 물론 용서를 구했고 손흥민 선수 역시 이강인을 용서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강인은 대면 사과를 했으며 손흥민도 용서를 구했지만 팬들의 상처는 쉽게 아물 것 같지 않다. 이강인의 행동을 하극상으로 간주하는 팬들은 여전히 많다. 우리는 용서할 수 없다. 축구계에서 퇴출하라. 병역 혜택을 박탈하라. 국가대표로 영원히 뽑지 말자. 많은 내용들이 존재한다. 이강인은 어릴 때부터 신동으로 기대감을 높였다. 뛰어난 재간이 팬들을 매료시켰으며 한국 축구의 약점으로 꼽히던 테크니션 부족을 해결할 제목으로까지 꼽혔다. 그는 10살 때 2011년 스페인 발렌시아 유소년 팀으로 가 이 꿈나무들과 함께 축구를 했고 그곳에서 오기도 부려야 하며 기싸움도 해야 했다. 특히 이강인만이 아니라 유럽에 진출한 아시아, 아프리카 선수들이 모두 같은 상황을 겪었다. 결국 세계적인 선수 파리 생제르맹으로 가서 네이마르, 킬리안 음바페와 같은 엄청난
꿈만 같은 장면을 이강인 선수가 이뤄냈으며 그때마다 팬들은 환호했고 이강인 선수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강인 선수의 스타일을 잘 알고 계셨을 거예요. 항상 할 말을 거침없이 다 하며 거기에는 이강인의 거침없는 행동이 대표팀 선배들에게 좋지 않게 보인 적도 많았습니다. 쉬는 시간을 자유롭게 보내는 이 모습이 선배들 눈에는 못마땅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아시안컵 파동도 자유분방한 일련의 행동들에 대해 오랜 기간 쌓이고 쌓인 선배들의 말 못할 불만들이 단번에 터졌다고 보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사태가 벌어졌을 때 사실 국가대표 선배들 중에 그 누구도 이강인 선수를 두둔하거나 이강인 선수를 옹호해주는 선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기성용 선수 한 명만이 전 주장으로서 두 선수의 화해에 응원의 박수를 보냈을 뿐이죠. 결국 이러한 사태를 정리해보면 이강인은 상당 시간 자숙을 해야만 한다. 프로리그에서 뛰는 자세뿐만이 아니라 개인 생활 역시 극도로 조심해야만 한다. 국가대표 선발은 당분간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오는 3월 21일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예선 태국전 멤버에 뽑지 않은 것은 대표팀에게나 이강인 선수에게나 모두 바람직할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화해를 했기 때문에 3월 21일 날 중요한 전력으로서 이 이강인 선수가 돌아와 주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는 언론의 기사 내용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사실상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이런 얘기를 전달드린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강인 선수가 국가대표로서 복귀하는 것보단 오히려 자숙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팩트다라는 겁니다. 결국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게 마련이며 실수를 인정하고 철저하게 자성하며 성장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사람은 실수를 통하여 배우고 시련을 통해 단단해지기 때문이다. 이강인 역시 인간으로서, 선수로서, 후배로서 더욱더 성숙해진다면 한국 축구에 큰 보탬과 큰 기쁨을 줄 선수임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젠가 이강인에게도 세컨드 찬스를 주는 게 맞지 않을까. 물론 이강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진정으로 달라진다는 전제하에 말이다. 기대만큼 실망도 큰 팬심을 되돌리는 건 오직 이강인 선수 태도에 달렸다라는 겁니다. 팩트 아니겠습니까? 이강인 선수가 여전히 트렌드 지수에서 1위를 차지합니다. 2위에는 손흥민, 3위에는 황희찬 선수입니다. 하지만 이 순위가 탐탁치가 않죠. 이 랭킹파이 차트라는 건 결국 온라인상에서 얼마나 화제가 되고 있느냐. 문제는 이강인 선수의 화제에 대해서는 사실 좋은 의미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슈들 중에 90%는 안 좋은 여론과 비판이 너무나 많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것이 참 충격적이지 않나 싶은데 그에 반면 손흥민 선수는 전혀 다른 극찬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매우 좋은 사람이다. 캡틴 손흥민, 같은 팀의 05년생의 토트넘 선수에게도 굉장히 극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바로 요 선수라고 보여집니다. 이 선수가 05년생이라고 해요. 그럼 손흥민 선수와 얼마나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자, 이 유망주로 꼽히는 손흥민 선수와 나이 차이가 나는 제이미 돈리라는 유망주는요. 손흥민 선수의 리더십을 극찬했습니다. 지난 26일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사실 주장 손흥민이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줬다. 손흥민은 믿을 수 없을 정도다. unbelievable 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항상 웃고 있고 나를 정말 많이 도와준다. 그는 훈련에 도움을 주고 자신의 생각을 말해준다. 그는 나에게 매우 좋은 사람이다. 라고 극찬을 합니다. 내가 골대 앞에 있으면 그는 내가 좀 더 차분해지고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볼 터치를 가져가라고 한다. 그것은 간단한 조언이지만 나에게 엄청난 도움이 된다. 토트넘 최초의 아시아인 주장이지만 이렇게 지금 팀을 규합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모습은 캡틴 박지성 선수를 제외하고선 그 누구도 보여주지 못했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엄청난 손흥민 선수의 활약과 더불어서 사실 이번 탁구게이트에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었던 사태가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불협화음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 바로 축구협회 정몽규 협회장에 대한 고발. 이거 경찰 조사 착수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결국 시민단체에서는요, 내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경찰이 업무방해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소환하여서 고발인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줄여서 서민위에서는요, 27일 오전 10시에 서울 종로경찰서에 출석하여 고발인 조사를 받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강요와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이 정몽규 회장을 경찰청에 고발했죠. 특히 클린스만 전 국가대표 감독 역시 일방적으로 임명했다라며 협회 관계자에게 강요했다라는 업무방해 혐의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비판 여론을 손흥민, 이강인 선수의 다툼 탓으로 돌려 선수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는 명예훼손 혐의까지 클린스만 전 감독과 더불어서 고발을 했고 지금 종로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수사 사태가 결국 협회장에 대한 처벌이 내려질지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이 지켜봐야 하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사태에 더불어서 지금 이강인 선수가 굉장히 폭락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 자, 요런 기사들이 오늘 네이버 기사에 엄청나게 쏟아졌다라는 겁니다. 보이십니까? 45분 만에 교체 아웃됐다. 이강인 팀 최저 평점 영향력 없었다. 진땀 무승부다. 이강인 45분 만에 교체 아웃됐다. 평점 4.96이다. 졸전이다. 자, 이런 기사가 엄청나게 쏟아졌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강인 선수 파리 생제르맹 요번 2번 연속 선발 출전을 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평점은 꼴찌. 결국 이강인 선수의 주전 선수로서의 이 경기 참여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 팀 내 평점은 꼴찌. 45분 만에 교체를 받았고 엄청난 혹평이 쏟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기사가 엄청 쏟아집니다. 흔들린 경기력, 피치에서도 실망 안긴 이강인, 조기 교체 아웃되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PSG, 파리 생제르맹의 왕자님에서 복귀 이후 혹평을 받은 이강인은 주전 입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구단 역시 이강인의 경쟁자들, 즉 새 얼굴로 낙점을 하고 있다. 이 추세라면요,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에서 주전 선수로서 밀려나서 2군, 3군으로 빠지고 이강인 선수를 대체할 새로운 경쟁자들의 얼굴이 오히려 구단에서 눈여겨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뭡니까? 아시안컵 사태의 여파인가? 이강인 선수 45분 만에 교체 아웃이 되고 말았다. 주전 입지가 흔들리는 게 아닌가? 아시안컵 참가 전까지 날아다녔던 한국 대표팀 선수들에게 대회 직후의 여파가 너무 커 보인다. 특히 이강인은 더욱더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일까요? 이 PSG 경기가 열렸는데 이날 PSG는 홈라운드 경기에서 패배할 뻔했습니다. 후반 막판까지 0대1로 끌려가다 파리 생제르맹은 후반 추가 시간 페널티킥을 겨우겨우 획득했고 결국 성공시키며 간신히 무승부를 만들었습니다. 만약 그러지 못했다면 홈구장에서 패배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홈구장에서 45분간 주전으로서 선발됐던 이강인 선수의 활약이 아주 초라했다라는 겁니다.
이날 이강인은 선발 출전을 했지만 별다른 활약을 펼치지 못한 채 후반전 시작과 함께 교체되며 경기를 마치게 되었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한 뒤 주전 자리를 꿰찼던 이강인은 탄탄대로가 펼쳐지는 듯했다. 그러나 아시안컵의 후폭풍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전략과 전술이 전무한 클린스만 감독의 선택으로 많은 경기를 소화한 이강인은 탁구 논란을 일으키며 여론의 비판에 고스란히 노출되었다. 여론의 질타가 계속되자 이강인은 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에게 찾아가 사과를 전하는 낮은 자세를 취했지만 여전히 경기에서 아시안컵 이전보단 아쉬운 경기력을 보이면서 여전히 여파에서 완벽하게 회복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결국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한 이강인 선수는요, 45분 만에 교체되며 이강인에 대한 유럽 현지 평가가 굉장히 냉혹했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풋몹에서는요, 이강인 선수에게 6.3점으로 필드 플레이어 중 가장 낮은 평점을 줬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6.7점을 주며 낮게 평가했습니다. 결국 이강인 선수가 이번 경기에 출전한 팀원들 중에 가장 꼴찌 평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이강인 선수의 이번 사태가 본인에게도 엄청나게 큰 여파를 줬다라고 설명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이강인 선수 분명히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비판 여론은 여전히 폭발적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100억 원에 달하는 이 손해 금액, 광고 금액이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맨 앞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쿠팡 플레이에서는 여전히 손절을 유지하고 있으며 치킨 광고업체 역시 손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는 한 정말 100억 원에 달할지도 모르는 엄청난 손해 금액을 이강인 선수가 오로지 감당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국가대표로서의 복귀도 불투명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반대 여론이 폭발적이지 않습니까? 폭발적입니다. 폭발적. 만약 이강인 선수가 이번 3월 달에 있는 태국전에 복귀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청자분들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찬성하실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엄청난 비판들이 가히 폭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결국 이강인 선수 정리해보면 어떻죠? 지금 파리 생제르맹 클럽팀에서조차 굉장히 폭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대표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손해 금액이 엄청나게 발생한 광고 사태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이강인 선수 50억이 넘는 고액 연봉에 엄청난 짜릿함을 맛봤는데 이거 잘못하다간 클럽팀에서도 제외되고 국가대표에서도 제외되고 선수로서 이거 그 이상 올라가지 못한 채 하락세를 겪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한국에서만의 얘기가 아니라 일본, 유럽, 기타 등등 다양한 선수들과 많은 여론들은요, 전부 다 이강인 선수에 대하여 비판을 상당 부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이강인 선수가 해외에서 경기력마저도 좋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인성에 대한 많은 비판을 받은 이 선수, 그로 인해 광고 수익까지 떨어져 나가고 있는 선수를 어떤 구단에서 데려가려고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또 다른 가짜뉴스가 하나 올라왔어요. 내용이 재밌습니다. 이강인 100억대의 금전 손실을 입었다. PSG 구단 회장이 이강인을 고소했다. 긴급 명단 제외됐고 무기한 출장 정지로 초토화가 됐다. 완전 하급 가짜뉴스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영상 자체는 가짜뉴스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고소를 하지도 않았고 고소를 당하지도 않았으며 PSG 구단 회장과 아무런 개연성은 없습니다만 지금 제가 정리해놓은 내용을 보면 PSG 구단 입장에서 이강인 선수를 계속 끌고 갈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결국 이것이 이강인 선수가 구단에서 제외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구단만이 아니라 국대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이거 선수 생활 종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가 해결 방법을 항상 강조드리지만 이강인 선수에게 차라리 제대로 된 징계를 내리고 거기에 대한 걸 감당케 한다면 시간이 좀 걸릴지언정 이강인 선수가 그나마 복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지금 이강인 선수의 경기력도 하락하고 있고 복귀조차 원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 상황 속에서 선수가 경기를 뛰지 못하면 무엇으로 입증을 해내겠습니까? 저는 이 어린 선수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오히려 합당한 징계이지 않나. 그것이 협회가 그나마 협회로서 존재하는 의미도 찾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댓글 내용들 너무너무